네, 누구라지나 싶던 강추위가 주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서해안 지역으로는 밤새 큰 눈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한파와 대설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잠깐 조금 풀리나 싶더니 다시 주말부터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해안으로는 밤새 마른 눈이 쏟아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위가 어제 낮부터 해서 다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기온이 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0.8도를 기록하게 됐고요. 철원이 영하 17도를 밑돌았고 대관령도 영하 16도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런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중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도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또 찬바람도 불면서 이 체감 온도가 좀 크게 떨어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추위가 지속되다가 내일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 오늘 종일 추위가 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녁에 충남과 이 호남 지역, 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과 호남 많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어제 저녁에 내리기도 했었는데 네. 일부 이제 충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눈이 좀 집중이 되면서 충남 지역에서의 대설 예비특보는 해제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서 밤새 계속해서 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늘 아침에 대부분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고창에 10cm, 나주에 7.5, 그리고 제주 산간에 23cm 안팎 정도 눈이 좀 내렸고요. 울릉도에서도 역시 좀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눈이 대부분은 다 그친 상황이고 오후까지 좀 눈이 좀 날리는 곳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려서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12월인데도 추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어떤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는 종일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제 일시적으로 좀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내일 밤부터 해서 다시 또 찬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밤부터 또 추워지기 시작을 하겠고 이제 내일 화요일에 서울이 영하 7도가 예상이 되고요. 철원이 영하 12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영하 3, 4도 정도를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만 화요일 아침부터 해서 기온이 다시 또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일이 서울이 영하 8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크게 밑돌겠고요. 목요일이 영하 5도, 금요일과 토요일이 영하 3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지난주에 보였던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나흘 정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런 한파를 기록하게 됐었는데 그 정도의 추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에 일시적으로 좀 추위가 왔다가 다시 또 목요일부터 추위가 풀리는 이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 이제 영하 3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맹추위가 지속이 됐었는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온화한 날씨, 그래서 큰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날씨가 지속이 되겠고요. 다만 눈 소식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 좀 날리기 시작하겠고 이 중부지방 그리고 일부 호남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굉장히 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내륙에는 내일 밤까지 2에서 5cm, 서울과 경기 서해안 지역, 충북 지역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눈이 내린 울릉도 지역에도 1에서 3cm가량 그리고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 정도 또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좀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내렸다가 잠시 또 누그러졌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이런 형태를 반복하겠고 내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또 주말에도 역시 오후에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가 좀 계속되다가 풀리는 날씨가 지속되겠고 역시 또 눈이 내리다가 그치는 것들도 반복되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기온 변화도 큽니다. 이 기온 대비 또는 이제 이 폭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긴 했지만 지난주 초부터 지금까지 이 한파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겨울인데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는 걸까요? 예, 그 추위를 본다면은 초겨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예. 나흘 이상 지속이 됐죠. 지난주 내내 거의 강추위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71년 만에 가장 빨리 얼게 됐죠. 그래서 12월 달에 한강이 얼게 됐었고 지난해보다는 42일 평균
평년보다도 한 달가량 빨리 이제 한강물이 얼게 됐었는데요. 역시 한강물이 지난해보다 40일가량 빨리 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추위가 굉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물은 이제 주로 평균 기온이 영하 5도를 이제 밑도는 날씨가 한 나흘가량 지속되는, 그래서 종일 좀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면 얼게 되는데 주로 최근에는 1월 달이나 또는 늦게는 2월 달에 얼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워낙 좀 강한 추위가 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강물이 얼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찬 공기덩이가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기류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더 북쪽, 그러니까 북극에서의 한기도 역시 남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북극에서의 지구 온난화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북극에 가둬뒀던 그런 냉기들이 이 중위도 지역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류가 좀 형성이 됐고, 또 하나는 한반도 주변으로 이제 날씨가 정체되다 보니까 한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 차가운 공기가 바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반도 쪽으로 머물면서 차가운 공기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12월 달에 굉장히 강한 추위가 좀 오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는 날씨 정체가 서서히 이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이 추위가 좀 길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 왔다가 풀리는 날씨, 그리고 예년 기온을 바로 회복하는 날씨가 좀 지속되겠습니다. 예, 뭐 러시아보다 춥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굉장한 추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1, 2월 내년 초에는 얼마나 추울지 이렇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겨울 날씨는 어떤가요? 예, 역시 한반도의 겨울철 날씨를 지배하는 것은 네.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눈덮임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극에서의 한기가 어느 정도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제 12월 초에 굉장히 매서운 추위가 왔던 것은 역시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서의 날씨 흐름이 정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에서는 이 유라시아 쪽의 눈덮임이 예년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눈덮임이 아무래도 강력하다, 그러니까 눈덮임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변에서의 온도가 좀 굉장히 평년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한반도 이 유라시아 쪽에서의 차가운 공기가 이 중위도 지역까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라시아 지역의 눈덮임이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겨울 추위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한반도 북쪽에서 그만큼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앞으로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기상청에서 1월 달과 2월 달에는 평년보다는 예. 조금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처럼 북쪽에서 더 북쪽, 그러니까 북극에서 한기가 한두 차례 정도는 남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그런 굉장한 추위들이 한두 차례 정도는 몰려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서해안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역시 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파가 북서쪽에서 몰려오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인접한 지역인 서해안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1월 달과 2월 달은 온화한 날씨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눈이 좀 적게 내릴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만 1월 달과 2월 달에는 평년보다는 눈이 좀 적게 내릴 가능성, 그래서 겨울 가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밤새 서해안에서 큰 눈이 내렸고 오늘은 또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빙판길도 걱정되고요. 폭설이 내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밤새도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었고, 그리고 내일 또 새벽부터 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내일 밤부터 추위가 좀 지속이 되죠. 그래서 빙판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눈이 내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린 후에도 역시 빙판길이 많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폭설이 예상이 되면 또는 폭설이 내리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좋고요.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경우에는 스노우 체인 등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상청의 예보를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대설특보라든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다면 이 겨울철 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이 한겨울에 내리는 눈,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해상에서 눈이 좀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눈이 이 습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국눈 형태보다 굉장히 좀 무겁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제 좀 오래된 가옥 같은 경우에 눈이 쌓이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좀 오래된 이 지붕에서의 눈이 쌓여 있다면 최대한 빨리 좀 제설 작업을 해서 눈을 치워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제 기상 상황 수시로 좀 참고해 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행하실 경우에는 이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평소보다 보폭을 좀 짧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여기다가 이제 추위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안전 수칙을 무엇보다 잘 지켜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도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